벽초부터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했죠. 트럼프는 또 그린란드를 갖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먼로 독트린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맞을까요? 이건 먼로주의로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돈로주의로 설명하고 있는데 충분할까요? 트럼프는 로마가 되고 싶어 합니다. 로마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넓은 땅을 갖고 싶은 겁니다. 대영 제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아마도 아메리카 전체일 것 같지만 우선적으로 북아메리카를 통일하겠다 라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러시아가 좋아하는 완충지대를 설정하겠다, 관리를 하겠다. 뭐에 대한 완충지대냐? 마약으로부터의 완충지대죠. 마약으로부터. 이걸로 설명해야 지금 트럼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되고 싶은 거고 이렇게 대영제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린란드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린란드를 갖게 되면 캐나다를 가져올 또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캐나다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캐나다까지 이렇게 된다면 멕시코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때는 또 환경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나름의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트럼프가 이걸 다 무력으로 뭐 침공해서 가겠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무력 행사, 군사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협상을 위해서 뻥카를 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할 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이번에 미국 상원의원회에서도 법을 만들었지만 침공하는 거는 이제 어려울 거고 또 미국 시민들이 그걸 찬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려운 거지만 할 수 없는 거지만 뻥카 협상을 위해서 협상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로서는 충분히 하는 거죠. 트럼프를 시해한 내용이지만 이게 뻥카가 아니고 그냥 장난이 아니고 조크가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것을 완성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로도 미중 전쟁에서 앞서 나가는 완성의 또 하나가 된다. 미중 전쟁을 중국 때려잡는 거로만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엄청 커지는 거 그걸로도 여기에서 이렇게 엄청 커지는 거로 중국을 압도할 수도 있다. 이게 또 트럼프 진영의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죠. 아주. 그래서 그린란드 가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게 쉬운지 어쩐지 캐나다에 대해서 이건 뭐 쉬운지 어쩐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멕시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미국 세계 전략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고 NSS 내용은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책들을 참조하였고요. 이번에 피터 자이언 책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쉽게 적혀 있어가지고 읽을만 하더라고요. 내용도 좋은 내용이 많고 나중에 피터 자이언에 대한 반박자들을 제가 한번 올릴 생각인데 그린란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란드 여기 있죠.
그 유럽 여기 있고 러시아 여기 있고 중국 여기 있고 그린란드까지 가면 뭔가 안보에 미국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죠. 트럼프가 덴마크 그린란드를 갖겠다고 난리치고 있고 덴마크 총리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막 고성치고 있는데 과연 덴마크는 반대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덴마크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덴마크한테 그린란드가 필요할까요? 지금 트럼프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를 실질적으로 지금 다 이용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소유권이라는 형식이 굳이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자원 개발도 할 수 있고 군대도 이미 들어가 있고 뭐 원하는 무기도 다 설치할 수 있고 뭐 굳이 그걸 소유권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요. 그러면은 덴마크가 그냥 실리를 가져가고 소유권을 미국에 넘기고 그래서 입장을 그냥 180도 바꾸면 되잖아요. 맛 교환하면 되잖아요. 굳이 덴마크가 그거를 형식 소유권을 가져가고 실리는 다 미국이 갖고 있는 거 그걸 원할까요? 맞바꿔도 돼. 그냥 둘이 그냥 입장을 100%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실리를 차라리 가져가고. 응? 안보적인 입장에서는 덴마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덴마크가 이쯤에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죠. 러시아에서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올 거라는 건 중국의 인적이니까 중국에서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올 거기 때문에 그린란드는 중국 대비용이 아니라 러시아 대비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러시아를 적극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러시아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려고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거는 협력할 땐 협력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적극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면 이거 톡 튀어나온 데가 덴마크예요. 덴마크 입장에서는 이게 안보적인 입장에서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 이게 의미가 없어.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날라오는 거 미사일을 막으려면 그린란드가 엄청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자원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난다 그래요. 근데 그 자원이라는 게 알래스카도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스하고 유전 개발이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알래스카보다도 더 북쪽이 있잖아요. 그린란드도 당연히 어렵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뭐 자원이 많이 묻혀 있지만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돈이 엄청 많이 든다. 기반 시설도 없고 도로도 없고 뭐 항구도 없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기반 시설도 깔아야 해도 비용이 엄청 싸게 뭐 이렇게 수익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럼 덴마크가 이건 저는 적극적으로 덴마크가 반대급부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면 그린란드를 트럼프한테 갖다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덴마크가 얻을 수 있는 거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상호방위협정 나토만으로는 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토가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상호방위협정을 그린란드 줄 테니까 상호방위협정 해주면 뭐 생각해보지. 그것도 있고 덴마크에 미군 주둔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자원 개발을 뭐 참여를 같이 뭐 공동 개발해서 일정 부분 자기네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실리를 갖는 거지. 소유권은 그냥 미국도 가져. 그다음에 뭐 미국하고 자유무역 FTA를 해달라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린란드 줄게. 그린란드는 어떻게 보면 개득이에요. 개득. 덴마크 입장에서는. 그냥 뭐 지금 원하는 것
또 다 얻을 수 있으면서 덤으로 상호방위협정, 자유무역지대, 뭐 그다음에 미군 주둔 이런 것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못 지겠어요. 얻는 건 똑같 줘도 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되면은 기본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도 다 가져갈 수 있으면서 추가적 이익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덴마크가 오히려 주고 싶어 할 거다. 반대급부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트럼프 미국에 가기가 어렵지 않다. 군사적 행동도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잘 맞을 수 있다. 캐나다 볼게요. 그래서 그린란드는 미국 땅 되는 건 쉬운 것 같고 캐나다 여기에 그린란드고 캐나다 이렇게 있죠. 미국 있고 캐나다는 연방제로 되어 있어요. 연방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케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캐나다에서 독립하겠다 자기네 그 주민들이 그렇게만 선택을 하면은 캐나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건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대법원에서 독립할 권리가 있다라고 확정 판결을 해줬고 그건 뭐 다른 주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 엘버터라는 데가 조금 잘 사는 동네인데 좀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거죠. 다른 데는 좀 못 살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담을 많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별로 약간의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부터 우선 해결이 되고 여기도 약간의 힘의 균형만 딱 건드려주면 캐나다도 미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뭐 행동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이게 되기 쉽다는 건 아니지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독립할 권리가 허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약점이 있다는 거죠. 멕시코 보면은 멕시코는 너무 선악지대 여기 지금 라인이 이 정도까지가 국경이고 여기는 여기까지 유틀란트 반도인데 이렇게까지가 국경이거든요. 기본은 너무 산지가 많죠. 그래서 주요 도시는 멕시코 시티가 있고 수도 유틀란트 반도, 유카탄 반도, 유틀란트가 아니고 유카탄 반도. 그 다음에 엘파소 후아레즈에서 엘파소는 미국 국경이고요. 후아레즈는 멕시코 쪽인데 마약 카르텔의 본거지죠. 뭐 몬터레이는 잘 사는 동네에서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전자산업 뭐 여기 중요한 사업은 다 여기 있어서 여기 수출 전쟁기지로 쓰이고 있다라 그런 거. 그 후아레즈는 마약 카르텔이 판치는 도시인데 여기 시카리오 영화 유명하죠. 마약 소탕하러 가는 영화. 멕시코까지는 만약 멕시코까지 미국이 먹게 된다 그러면은 이 멕시코만 요만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여기까지 가져가니까 완벽하게 지금 미국의 통제가 되는 거죠. 쿠바고 베네수엘라 요번에 요거 베네수엘라고 그 옆에가 콜롬비아고 그래서 요쪽 멕시코만 요 전체를 카리브해라고 하는데 요 작게는 멕시코만 여기도 카리브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요쪽 거는 관리가 다 되는 거고 요번에
여기까지도 지금 관리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중국이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 시대 때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역으로 중국이 그 뒷배경으로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마약으로 지금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아편 전쟁이지. 거기 뒤에 중국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아편 전쟁으로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완충지대를 마약으로부터의 완충지대를 미국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멕시코까지 먹게 되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여기를 이제 관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여기서 쿠바에 뭐 이렇게 석유 원유주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해치는데 이 쿠바를 잡으면서 베네수엘라를 잡으면서 쿠바까지 잡게 된 거죠. 멕시코도 이제 잡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이쪽이 이제 마약 통로 이걸 이제 완충지대로 하게 되는 거는 마약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잡게 되면 완벽하게 멕시코하고 여기를 잡게 되면 완벽하게 마약을 끊어버릴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마약 통로가 이렇게 바다로 가는 마약 통로가 하나 있고 베네수엘라, 쿠바로 해서 가는 게 있고 육지로 해서 가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멕시코 먹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베네수엘라, 쿠바 해가지고 이 해양 쪽으로는 완전히 잡게 된 거거든. 기본적으로 해양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로 오는 마약에 대해서는 잘 막고 있었긴 했는데 요번에 요거 해가지고 더 완벽하게 막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육로로 오는 마약은 굉장히 바다로 가는 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경을 여러 개 거쳐야 되고 험난한 지역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멕시코를 넣게 된다 그러면 또 상당 부분 마약을 막게 되는 거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료를 또 만들 거지만 저기 캐나다 만들 거지만 멕시코를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책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완충지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공동 관리를 한다든가 뭐 중립대제로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무슨 그런 법적 체계를 멕시코가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왜냐면 멕시코가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거의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라서 정부가 통제를 못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너무 험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군대가 들어가도 여기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어서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군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든가 미국 경찰이나 FBI나 CIA나 뭐 군대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관리가 되겠지. 그래서 일정 뭐 부분을 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미 세계 여기까지가 얘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계 전략 NSS에서 미세계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를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죠. 아메리카 전부를 내가 관리하겠다. 북쪽은 다 먹겠고 남쪽은 관리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북쪽은 통일하겠다. 중간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겠다. 이게 지금 남쪽에 중국이 1대1로 하면서 작업을 많이 해놨다고요. 한 30년 이상 작업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침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뭐 마약 원료가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전쟁을 내 앞마당에서 지금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확실하게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완성이 되면 이거 자체가 미중 전쟁의 일부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미중 전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세계 전략은 뭐냐? 유럽은 합종 연행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합종은 이게 옛날 진나라고 이 나머지 7나라가 이게 합종이고 각계 격파가 연행이에요. 그래서 합종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연행이 이긴다 그랬는데 바로 연행이 미국이 하는 겁니다. 미국이. 유럽은 연행을 어떻게 하느냐? 영국, 폴란드를 가지고 유럽을 관리한다. 넘버 2, 너 넘버 2, 영국이 저 넘버 2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알아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나라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독일, 특히 러시아 관리를 해준다. 응? 여기서 커지는 놈 알아서 막아준다. 미국이 나설 필요가 없다. 알아서 미국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주는, 물론 미국이 지원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 군대 파견했고 등등등 해서 폴란드가 굉장히 잘 나가고, 미국이 밀어줘서 폴란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영국도 뭐 무역 FTA라든가 뭐 미국으로부터 투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세계를 관리를 하는 거야.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지도 않아요. 힘도 딱히 뭐 할 바도 없어. 알아서 해준단 말이야. 알아서. 미국이 군대를 엄청 파견할 필요도 없고.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아시아는 마찬가지야. 알아서 해주는 넘버 2가 있어. 특히 일본, 호주도 이제 들어왔죠. 한국도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해주긴 해요. 근데 약간 희미하지. 중립을 약간 취하려고 해서 약간 얻어맞기도 하는데, 넘버 2, 너 중국 막어. 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일 갈등 엄청나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이 하고 엄청 싸우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이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조만간 또 중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압도적인 여당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지금 뭐 중일 갈등은 해서 피해보는 데는 있지만 여당, 자민당은 엄청나게 지금 꽃가마를 타고 있다. 넘버 2, 일본. 제가 막을게요. 제가 막을게요. 제가 막을게요. 호주도 열심히 하고 있죠. 저희가 넘버 2입니다, 형님.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딱히 안 해도 돼. 중국이 대만 전쟁이 일으킬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영향도 안 되고 뭐 이겨도 이길 수 가능성도 없고, 이번에 일본이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너 전쟁 못한다. 그래서 중국도 아마 저 일본이 확실히 들어오면은 전쟁 못하겠다. 이런 걸 이번에 알게 된. 그래서 오히려 대만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대만 전쟁은 줄어들었죠. 뭐 다른 방식으로 대만을 뭐
침투할 수는 있어요. 문화적이 뭐 경제적으로, 자본 투자적으로. 차라리 그쪽으로 가는 것도 더 많이 선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투자를 많이 하고 뭐 많이 이리저리 침투를 많이 해서 교류를 많이 시킨다든가 사람이 많이 가서 살게 한다든가 뭐 이런 다각도로 뭐 그러고 회유를 많이 하고 간첩을 많이 씌워놓고 회유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굳이 대만인이 전쟁이 났을 때 내가 가서 싸워야 되나 이런 사람이 또 줄어들게 하고 뭐 다각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전쟁을 안 해도 대만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한다고 그런다고요. 하여튼 이것도 미국이 군대를 엄청 많이 파견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 군대 많이 안 파견하려고 하잖아요. 알아서 해주는 애도 있어. 그래서 아시아도 이런 거고. 중동에 또 이스라엘이 있어요. 사우디 있고. 그래서 다 관리가 돼.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 들고 군대를 많이 파견 이럴 필요도 없고 관리가 어렵지도 않고 알아서 해주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국의 세계 전략이에요. 세계 전략. NSS가 복잡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서방구만 하겠다. 서방구만 하겠다. 집중하겠다. 그리고 근데 그거 자체가 미중 전쟁의 완성이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합종 연행으로 유럽을 관리가 충분히 되는 거고, 연행으로 아시아도 충분히 관리가 되고, 중국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 거고, 중동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NSS가 뭐 명기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것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NSS의 주 내용은 사실은 중국 견제고 서방구 통일 이것도 다 중국 견제. 이거 자체가 이제 커지니까 면적이 커지고 인구가 커지고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이거를 이제 미국은 할 수 있는데 중국은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 뭐 어느 나라를 침범할 거야. 어느 나라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중국한테 이걸 안 해도 미국이 굉장히 지정학적 위치가 더 좋은데 이거 가져가면 지정학적 위치가 엄청나게 더 몇 배까지나 해도 더 굉장히 좋아지면은 그것만으로도 중국한테 이기는 거다. 이게 바로 NSS. 미친 전략, 중국하고 전쟁에 대해서 명기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다. 뭐 중국을 미중 전쟁을 포기하는 거냐라고 겉으로 보여주지만 그래서 이 트럼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상입니다.